안녕하십니까. 롤러코스터 같은 내 인생 이제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75세의 조강현입니다. 1969년도에 국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월남전선에 파견되어서 사이공 주월사령부, 나트랑의 백마사령부, 퀴논의 맹호사령부, 또 캄란의 미군기지, 해병대 등등에서 맡았던 방첩 임무가 생생한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맹호 작전 지역인 꾸멍고개라는 작전 지역에서 특전사 전우들이 생포한 적군을 포로 인수차 출동했던 헬기가 적군의 포격에 맞아서 추락을 했어요. 거기에 지금은 우리 한국군들도 헬기 조종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군은 단 한 명의 헬기 조종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장이었던 미군 소령, 부기장이었던 미군 대위, 또 우리가 인수했던 포로들, 이 4명은 헬기가 추락하면서 축사를 했고, 이제 저하고 또 우리 그 통역, 이제 영어 통역과 월남어 통역, 이 통역 2명하고만 생존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전쟁 기억으로서는 이제 가장 남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월남, 지금은 베트남이죠. 이 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전이 없고 출동이 없을 때에는 이제 다녀왔던 사이공의 이제 붕타오, 나트랑, 투이오와, 퀴논, 다낭 이런 지역의 이제 해변들, 이 해변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보지도 못했던 이제 그러한 풍경들이 이제 아름답게 펼쳐져 있죠. 또 특히 이제 눈을 끼는 거는 모래가 우리 한국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모래 사장이 끝없이 막 펼쳐져 있고, 또 우리나라 바다는 입구에서부터 조금만 들어가도 깊은데 이제 그쪽은 뭐 한 100m를 들어가도 가슴에 물이 안 올 정도 그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그건 이제 추억으로 남는 것 중에서 심했던 거와 아름다웠던 것이 이제 두 가지로 극렬하게 이렇게 상반되죠. 이랬던 지역이 있고, 월남 전쟁을 이제 주도해왔던 거는 미군이에요. 미국인데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위문단을 별로 안 보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팝이다, 뭐 락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도 전쟁 지역에 그 당시엔 미군은 위문단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한국 위문단들, 근데 그때로 치면 뭐 김세련이나 패티김 이제 뭐 이런 분들이, 현미 뭐 이런 분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국악팀들하고 같이 이제 입문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 전우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아주 사기가 좀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었고 좋았었죠. 이 팀들이 우리 위문 팀들이 가끔은 미군 지역에도 이제 가서 공연을 해줬어요. 물론 이제 패티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미 8군 사령부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었던 가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죠.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쟁 영화를 이제 거기에서도 많이 찍었는데 전투 지역에서도 찍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요즘 세대들은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돌아오지 않는 병사라고 해서 어느 해에 서울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이제 개봉을 했던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연 배우 하나가 과거에 옛날에 이제 레슬링 선수 천기덕이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김일 레슬링 선수의 바로 후계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이제 그 출연을 해서 영화를 찍었어요. 촬영을 했는데 그때 뭐 한 열흘 정도 이제 그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지냈던 기억이 있고, 내가 이제 전역을 한 후에는 서울 우리 그 보라매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보라매 그럼 공군이죠, 그죠? 근데 공군들이 주로 쓰던 보라매 공원에서 1989년 4월 30일이 우리 월남 전우들한테는 역사에 남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보라매 공원에서 10만 전우들 만남의 장을 열었어요. 그 당시에 10만을 모으려면, 참석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10만 모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만 해도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그래도 이루어내서 거기서 막 붙들고 울고 전우들끼리 이제 그것이 그 당시 TV에는 생생하게 많이 방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함으로써 우리 그 월남 전우들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하였느냐 한 것이 이제 처음 한국 내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냥 그걸 뭐 어느 매스컴이 그 단편적인 것만 이제 가지고 하다가 전체적인 것이 퍼지기 시작한 게 이제 그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알죠?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최초는 경부고속도로예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차관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월남 전우들의 전투 수당을 땡겨다 갖다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뭐한 얘기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그 과격한 우리 전우들이 월남 전우들이 전국의 고속도로 짓는 걸 다 막았었어요. 왜? 우리 돈으로 했는데 왜 우리는 관세를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내 고향 충북은 지금 국내에서 첫 번째가, 국내에서는 이제 최고의 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친환경 관광을 못해서 지금 현재 충북의 인구들은 자꾸 줄고 있어요. 월 600명이 줄고 있어요, 평균. 그래서 이런 1년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행정 수도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이걸 활용을 못해서 인프라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기존의 재단인 청주공항, 국제공항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우리 그 인적 구성이 되질 않아서 답답한 거예요. 이제 어찌됐든 나는 이제 그 자유든 타이든 외국에서의 생활과 국내에서의 생활 때문에 한 30-40년을 많은 나라에서의 그 개발을 직접 참여도 했었지만 정작 이 한국에 와서는 뭐 우리 아시다시피 정파 또 계파 때문에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뭐 2023년 3월 30일 오늘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조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